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 논란과 저조한 지지율 속에 오늘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전국 현안,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말씀을, 근데 이게 한 분은 전화고 한 분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셔서 조경태 의원님이 이상민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바로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특별한 말씀 안 드려도. 그렇죠? 예. 네. 예. 지금 저 KBS MBC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100일 맞아서 나란히 28%대의 긍정 평가, 굉장히 저조한 건데 두 분은 몇 점을 주십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그 28점에서 10점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18점.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22% 지지도가 나온 지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정부 쪽이든 또 대통령실 참모들이든 예. 또 국민의힘 이든 전혀 민심의 그 이반 또는 그 반감을 전혀 깨닫지를 잘 못하고 있고 예. 그냥 뭐 스쳐가는 바람 이겠거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별로 개선의 여지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아, 조경태 의원님은? 네, 이제 임기 초반입니다. 10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 더 대통령께서 그 국정 수행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좀 한 또 100일 후에는 점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 이번에는 뭐 우리가 또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예.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바람을 아마 좀 담아서 말씀 주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점수를 주기보다는 좀 더 분발해서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많이 회복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점수를 주는 거는 뭐 안 하실 거고요. 네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점수를 좀 혹독한 점수를 매길 수 있지만 여당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좀 더 많은 높은 점수를 앞으로 좀 더 획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KBS, MBC 말씀드렸는데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고요. MBC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상민 의원님이 22% 말씀하셨는데 최저치를 찾아보니까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24%. 예. 예, 24%가 최저치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지율이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취임 초에는 한 50%에서 지금 20%까지 내려앉았는데 네. 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물론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든 올라가는 추세든 오르락내리락을 보통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급전직하였거든요. 예. 불과 지금 50%를 상회가 대통령 취임한 직후가 한 23% 기억으로는 대략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30%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계속 누적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능란하게 국정 경험이 많은 분이다라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국민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뭐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 뭐 적은 초보 운전자로 말하면 초보 운전자인데 그러면 조심조심 운전하고 여러 사람 또 그런 걸 들으면서 신중하게 잘 이렇게 차근차근 내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초보 운전에다가 난폭 운전까지 겹치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척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전 기사분이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면서 뭐 자꾸 딴짓하고 난폭 운전하고 그러면 뒤에 탄 승객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리고 싶죠. 예. 내릴 수도 없고. 그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지 여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사실은 가장 큰 그 하락의 이유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정과 상식.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정권의 내로남불,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한 큰 실망감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아마 법치주의자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을 잘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 기대가 크다 보니까 또 좀 실망이 좀 크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고요. 예.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그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의 그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저는 큰 실망감, 즉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어쩌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부 장관 박순애 전 장관의 그 인사 그런 임명이 강행이 저는 큰 결정타를 입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장관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검찰 출신들 편중 인사, 자기와 가까운 말하자면 지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널리 오히려 0.73%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반대가 또 반대파가 강고하고 였으면 더 광범위하게 통합정치로 나갔고 인선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 출신에 편중돼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인물들이 또 장관직이나 대통령 참모를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이상민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행안부 장관의 경우도 제가 대신 욕바가지 먹었어요. 예. 그 경찰들하고 그 갈등을 일으켜서 장관 스스로가 경찰들에 대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고 또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그 트러블 그 법무장관이 할 일이 여러 다방면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해서 트러블을 일으켰고 또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직원과 대통령한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참모 역할을 하기보다는 거의 뭐 그 바싹 엎드려서 대통령 뜻이면 무조건 따르는 이번에 저 초등학교 5세 그 입학 연령으로 하향하는 것도 교육부 장관이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그거는 좀 더 공론화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가 큰 사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인 또 뭐 법률로 해야 될 것도 시행령으로 막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난폭 운전의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뭐 박순애 장관이나 몇 분의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더 잘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면 좀 잘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청와대 내에 이제 대통령실 내에
인사를 할 때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였느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또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어쨌든 앞으로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인사를 또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정적인 한 방이 없더라도 작은 것이 하나하나씩 모이다 보면은 저는 뭐 그게 아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위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온 매무시를 정말 다시 잘 여미어서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저는 앞으로 거듭났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대가 판정을 했습니다마는 표절이 아니라고 그러나 국민적인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의 신모 씨라고 비선이 갔었던 것 관저공사 의혹이랄지 건진법사랄지 뭐 코바나 콘텐츠 관련 그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제어해야 되지 않나 이 부속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부인과 여사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또 루머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의해서 또 일방적으로 또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의혹이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이걸 물론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야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문제점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걸 시점에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각종 비위나 뭐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감찰관. 예. 특별감찰관제가 그 유명무실화 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좀 국민적 어떤 원성이 좀 잦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정부는 새 정부답게 저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 특별감찰관은 이제 국회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지금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김건희 씨의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주변 문제 또는 대통령의 주변 문제가 지금 계속 대선 때부터 불거져 나왔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최근에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무슨 또 인사 문제인가요? 하여간 뭐 등등의 이런 문제까지도 나왔거든요. 건진법사. 예, 예.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 불과 출범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주의보가 아주 빨갛게 지금 울리고 있는 걸 보면은 예. 저는 김건희 씨가 대선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본인이 내 좀만 조용히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서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때 대선 때에 뭐 그냥 선거용으로 임시방편용으로 했고 또 대통령이 된 이상 그 부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예.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 국민이 양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불거진 문제가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국정을 끌어가는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이만큼 김건희 씨는
진짜 조용한 내존만 해야 된다. 웬만한 데서는 나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큰 문제가 더 파생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저 집권 여당 상황이 집권을 하고 나서 100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보시기에 이 상황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종결돼야 또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국민께 별 면목이 없는 거지요. 지방선거와 또 권력을 정권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해준 국민들께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집권당이 3개월 만에 지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인 한 개인에게만 네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저부터 정말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당이 좀 제대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대통령과 또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에는 이게 여당이 맞을까, 과연 여당의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도 이기적이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결국은 내부적인 권력 다툼에 의해서 지금 권력욕에 눈이 먼 그런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좀 실망감을 안겨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비대위도 빨리 좀 더 정상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우리 여당이 분발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조경태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요. 권력욕에 눈이 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준석 당대표는 계속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비대위를 어떻게든 해체시키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나중에는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봉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조금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께서 어떤 당원 모집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어떤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역량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내일 모레 또는 한 달 후에 총선이나 또는 큰 선거가 있다면은 이렇게 까지 서로가 이렇게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들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당이라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여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해놓고 지금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염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깊은 저는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정당은 치해복권 지역이 아닙니다. 이번 비대위 사태의 본질은 소위 불법 당권 친위 쿠데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저지른 엄연히 종식의 당대표가 있는 사람을 내쫓고 이번에 비대위에서 드러났듯이 윤석열 대통령 친위 세력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당권을
쥐어잡은 그런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냥 정당의 자율성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머물러서 이를 그냥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단죄, 가처분 결정을 인용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주 비겁합니다. 비열하고. 뭐냐. 아니 책임을 왜 이준석 당대표한테 만 전적으로 다 뒤집어 씌웁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말하자면 나이가 있고 젊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좀 참아라. 아니 지금 중대한 잘못된 불법 사태가 있는 걸 못 본 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국민의힘의 그 선배들이라는 분들이 이준석 당대표한테 고작 한다는 게 그런 비열한 짓을 행태를 보이는 것이 여당의 오늘의 민낯이고 오늘의 혼란에 그 여건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쿠데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도 쿠데타라는 말씀하시고, 예. 이상민 의원님께서도 쿠데타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가 너무 쉽게 인용되는 것이 과연 물론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어쨌든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까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당이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중정거리 말씀. 어쨌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의 정치권이 좀 더 분발해서 잘해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충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의 그 국민의힘 모습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당 역시도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만 그냥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께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오로지 그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형태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금의 국민의힘은 조금 달라야 된다. 우리가 당정 대통령실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는 가야 되지만 또 독립적인 형태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서는 좀 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정당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대목이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태의 어떤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당정대 간에 어느 정도의 견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한국갤럽 긍정률이 윤석열 대통령이 52% 출발했던 것 이건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지율은 안 나오는 대목이라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지지율은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은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당원을 80조를 바꾼다라고 전대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방탄용이다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당의 한 일부 결정 과정이지만 예. 지금 참 눈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서로 득이 아니라 독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 지금 대선 지방선거까지 3연패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내부 성찰 치열하게 노선투쟁 벌이고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개과천선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이런 쪽에 지금 신경 쏠려서 좀 뭔가 살 길이 트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헛발질이 저희들한테는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여론도 안 좋고 또 해소도 안 되고 이건 정치개혁 차원의 우리가 대국민 약속으로 한 건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한다.
뭐 이재명 의원하고 관계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뭐 아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만약에 이런 쪽으로 저희 당도 빠지면 수렁소로 빠지는 거죠. 예. 조경태 의원님은 네, 결국 한마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도찐 개찐이라는 표현이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1야당, 예. 또 최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본질이고 모습이지요. 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을 아시다시피 당헌 80조에 보면은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재발저린다고요. 예. 아마도 기소가 좀 유력시 된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께 모범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이 마치 범죄자들을 또는 범죄자를 옹호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서 과연 그게 개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당헌 개정은 저는 절대로 나무 당이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좀 더 혹독하고 또 엄격한 그런 쇄신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선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셀프 면죄부를 주는 식의 그런 무리한 당헌 개정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땡큐다라는 약자가 등장을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렇죠. 어찌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고 좀 섭섭한 부분이죠. 지금 저희 당이 이렇게 잘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100% 다 흡수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대체할 만한 그런 대안정당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가 언제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야 모두가 반성하고 저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상대당이 못 해주길 바라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정치는 아주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상민 의원, 조경태 의원 각각 20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통령이라고 해서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거, 장관, 참모들 쓰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정책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난폭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조경태 의원님.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이콘으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또는 공정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넘실거리고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